안녕하세요. 자담세무회계 세금연구소 소혜경 세무사입니다. 며칠간 이번 겨울을 마지막으로 장식할 굉장히 혹한의 추위가 여러 날 계속됐었는데요. 오늘은 좀 기온이 많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얼굴이 벌겋게 됐잖아요. 지금 여기 연구소에 나와 있는데 난로를 좀 이렇게 쪼였더니 이렇게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르더라고요. 밖에 창문도 열어서 보고 이렇게 했는데 날씨가 여러분 많이 풀리는 것 같습니다. 2월인데 너무 때늦은 눈이 오는 것 같았었는데 어쩌면 이 눈 다음에 여러분 봄은 다가올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도 그리고 여러분의 집안에도 여러분의 주위에도 만연한 우리 봄 기운을 느낄 수 있도록 그런 기운을 붙돋으면서 오늘 여러분 제가 드릴 말씀은 비영리 법인이 증여받은 수익사업용 토지에 대한 세금 문제입니다. 자, 가볼까요? 자, 보시면은 대법원 최근 판결입니다. 25년 1월 25일 날 판결 선고된 사안이고요. 수원고법 그리고 수원지법을 거친 사안입니다. 제목은 비영리 법인이 증여받은 수익사업용 토지에 대한 세금 문제 과연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가입니다. 일단은 사안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이 사설묘지를 조성하고 관리하는 그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이요, 수익용 기본재산이 되는 토지를 증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증여받고 나서 법인세 신고도 증여세 신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처분청이 이 토지가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된다라고 보아가지고 이 비영리 재단 법인이 원고에게 증여세를 부과 고지하면서 사안이 불거진 내용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시면은요, 여러분 이렇습니다. 제가 원문을 거의 그대로 갖고 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금씩만 이제 말씀드릴게요. 이제 제3의 인물, 소외인이라고 하죠. 이제 이 원고 그리고 이제 보시면은 이제 조계종도 나오고 소외인 이렇게 세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제 이 소외인은 이제 성남에 있는 그 임야입니다. 성남이면 땅이 좀 비싸겠죠. 자, 임야를 갖고 있었는데 72년경 이게 이제 재단법인이죠. 비영리 이제 법인을 설립을 합니다. 설립을 하고 나서 이 원고는 이제 요 땅 임야 중에 일정 부분은 이제 대한불교 조계종이 이제 사찰부지로 사용을 했고, 이제 나머지 부분에서 공원묘지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그 수목장이라든가 그런 묘지를 관리하는 그 사업을요, 비영리 법인이잖아요. 비영리 법인의 수익 사업으로 해가지고 이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임야는 이제 94년경부터 이 소외인이 대한불교 아까 조계종이랑 그 다음에 원고가 공유로 이제 소유하고 있었는데 2010년 문제가 된 건 이겁니다. 2010년 6월 달에요. 이 공유지분 전부에 대해서 이 소외인의 공유지분 전부에 대해서 그리고 2010년 11월 17일 같은 해 이제 그 대한불교 조계종이 그 공유지분 일부에 대해서 이제 증여로 이 비영리 법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고 증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비영리 법인은요, 정관에 재단법인 기본재산 목록에 기재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처분청이 이 신고를 하지 않았잖아요. 법인세도 신고하지 않고 증여세도 신고하지 않으니까 이 처분청이 이제 감사원 이제 감사 결과를 통보받았습니다. 원고가 이 증여받은, 그러니까 비영리 법인이 증여받은 이 사건의 토지는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된다라고 해서 증여세를 부과 고지하면서 소송에 이른 사안입니다. 이 사안의 쟁점은 여러분 이렇습니다. 이 비영리 법인은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 사건의 토지는, 그러니까 임야라 그러죠. 이 임야는 이 증여 이전부터 이제 이 비영리 법인이 공원묘지를 운영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이 토지는 이 공원묘지를 운영을 하기 위한 그 고유 목적 재산이잖아요. 고유 재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 법인세에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인세 과세 대상일 뿐이고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이제 처분청은 그게 아니고 증여세 과세 대상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쟁점은 이거예요. 비영리 법인이 증여받은 이 사건의 토지, 성남에 있는 임야가 과연 법인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으로 봐서 법인세를 과세할지, 아니면 그게 아니고 비영리 법인이기 때문에 증여세로 과세해야 될지 두 부분의 쟁점 사안입니다. 자, 아시겠죠, 여러분? 자, 법령은요, 간단합니다. 우리 상정세법 제2조에서는 그 증여세 과세 대상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 그 1항에 여러분 보시면은요, 1항에 이제 1호를 한번 보시면은 재산을 증여받은 자, 그러니까 수중자라 그러잖아요. 수중자가 거주자
인 경우에는 그 거주자 하면서 관로 속에 여러분 요거 보시기 바랍니다. 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 법인을 포함을 한다. 그러니까 재산을 증여받은 수중자가 비영리 법인, 내국 비영리 법인인 경우에는 이제 그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 상증세, 증여세를 부과한다. 즉 증여세 과세 대상으로 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항에서가 이게 증여받은 그 재산에 대해서 만약 수중자에게 소득세라든가 법인세가 부과가 된다. 그럼 우리가 이중과세 하면 안 되잖아요. 그때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을 갖고 지금 우리 원고 이 비영리 법인과 그 다음에 처분청이 이게 대립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은 그러면서 우리 법인세법에서 과연 그러면 그 과세소득의 법인은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느냐 보시면은요 1항에서가 굵은 글씨 있죠. 비영리 내국법인인 경우에는 1항 제1호와 제3호의 소득으로 한정한다라고 하면서 1호 각사업용 소득 그리고 3호 55주의 이에 따른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비영리 법인인 경우, 비영리 내국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요 각사업용도 소득, 그 법인세법 제4조의 1항의 1호의 그 3항에서가 이 각사업용도 소득에 대해서는 비영리 내국법인이 그 각사업용 소득은 다음 각호의 사업이라든가 수입에서 생긴 소득으로 한정한다라고 해가지고요. 우리 원래는 영리 내국법인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소득 원천설이 아니고 순자산 증가설입니다. 뭐 남한테 받든 자기가 그 본연의 목적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든 뭐든 간에 싹 합쳐가지고 우리가 순자산 증가설이 있기 때문에 영리 내국법인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법인세가 부과가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 비영리 법인이잖아요. 이 비영리 법인인 경우에는 단서에서 자 각사업용 소득에 대해서는 1호에서가요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업 등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 고시하는 잘 보셔야 됩니다. 한국표준 산업 분류에 따른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한해서 열거하고 있어요, 여러분. 열거하는 그거에 한해서 어떻습니까? 법인세에 해당하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으로 본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판단은 수험지법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 묘지를 이렇게 설치해서 이렇게 그 이제 자연장 같은 경우 이렇게 묘지로 분양을 하고 관리도 하고 그런 이러한 이제 법인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비영리 법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민법상은 이러한 비영리 내국법인의 과세 대상 그 과세 소득은요 아까 보셨잖아요. 각 사업연도 소득 그리고 토지 등 양도 소득에 대해서만 우리가 법인세를 부과한다라고 하면서 단서 조항에서 비영리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은 우리가 어떻습니까? 제조업 등 수익이 발생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라고 규정을 하면서 그 시행령에서가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의 법에 관해서는 이제 한국표준 산업분류에 의한 각 사업 중에 수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한정을 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우리가 한국표준 산업분류를 들어갔더니 요 본 내용에 적용을 할 수 있는 그 업종을 자꾸 찾았는데요. 저도 확인했거든요. 여기에 이렇게 그 증여받은 이렇게 그 비영리 법인이 증여받은 요런 토지라든가 뭐 건물 등에 대해서 그거에서 법인세를 부과한다는 규정은요 그 어디에도 눈을 씻고 봐도 없었습니다. 단지 있다면 요겁니다. 화장, 묘지 분양 및 관리업에 대해서만요 우리가 각 사업연도 소득으로 봐서 비영리 법인인 경우 법인세를 부과하도록 열거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토지, 즉 임야는 성남에 있는 땅은 이 비영리 법인의 수익 사업인 화장, 묘지 분양이라든가 관리업에서 얻은 수익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 사건의 토지는 원고가 이제 이 비영리 법인이 화장, 묘지 분양 및 관리업을 목적으로 취득한 재단 법인의 기본 재산일 뿐이기 때문에 요 기본 재산에 해당되는 요거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는 게 합당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첨부해가지고 우리 대법원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보시면은 우리가 비영리 내국법인에 대해서는 우리가 법인세법 아까 3조 1항 단서 3호에서 각 사업용 소득이라든가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해서만 법인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고 그리고 3항에서가 비영리 내국법인의 각 사업용 소득은 이제 우리가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라고 규정을 하면서 그
제조업동 수익에서 발생한 소득으로서 우리가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한정적으로 열거 규정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각 사업 중 수익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해서 열거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이란 우리가 문헌적으로 해석을 했을 때 이 생기는의 이 문제인 거예요. 생기는 그러니까 수익사업을 운영을 해서 생기는 소득, 그러니까 거기서 돌려가지고 그러니까 사업을 우리가 이게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그런 수익이 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이란 소득이 발생 원천이 수익사업 자체에 있다는 취지이고, 따라서 비영리 내국법인이 영위하는 이 수익사업으로부터 직접 발생한 사업소득을 가리킨다라고 해석하는 게 타당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법인세 과세 대상이 되는 비영리 내국법인의 각 사업용 소득인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은 우리가 법인세법 3조 4항 각호에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는데, 사업 외 수익, 아까 증여받았잖아요. 증여받은 임야, 즉 특별이익에 해당하는 이런 자산 수중 이익에 대해서는 여기에 열거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우리 대법원에서는요, 이렇게 비영리 내국법인에 속하는 이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증여세를 부과하는 게 맞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렇게 출연받은 공익법인의 그 출연 재산에 대해서 목적에 부합하게 사용을 하지 않았을 때는요, 추징하는 규정, 상증세법 48조의 규정도 있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우리 대법원에서는요, 이렇습니다. 원심이 비영리 내국법인인 이 원고가 증여받은 토지 가액은 법인세법 3조 3항의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볼 수가 없어 법인세 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이 토지에 대해서, 즉 성남에 있는 임야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해야 된다라고 본 원심의 판단이 합당하다라고 보아가지고 어떻습니까? 처분청이 승소한 사안입니다. 여러분 쉽죠잉? 이제 말로 이렇게 좀 풀면 쉬워요. 근데 사안을 들어가서 봤을 때는 처음에는 좀 이렇게 좀 거부감이 좀 있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비영리 법인이 이제 기본 사업을 위해서, 그러니까 고유 사업을 위해서 증여받은 이러한 토지라든가 부동산 등 이러한 수증받은 이 재산에 대해서는 여러분 뭐가 된다? 법인세가 부과되는 게 아니고 증여세가 부과된다는 점 한 번 더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본 사안에서 이제 아마 이 원고가 법인세가 부과된다라고 이게 주장했던 사안은 그 법인세를 부과하면 세율이 낮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주장을 했던 사안인 것 같은데 아닙니다. 비영리 법인이 증여받은 그런 고유 목적 사업에 그 사용하기 위한 그런 재산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증여세가 부과된다고 하니까 영리 내국법인과 비영리 내국법인 간의 이렇게 수익사업에 대해서 접근 방식이 다르다는 점 여러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자담 세무회계 세금연구소 소영경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